$75.29. 방금 전은 가격이 이 수치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가 만들어낸 숫자가 아닙니다. 뉴욕의 파생상품 거래소 지하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당하며 지르는 비명소리입니다. 대중은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착각하지만 당신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은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계적 학살의 첫 장면일 뿐입니다. 2026년 4월 1일 오늘 아침 상황은 그동안의 모든 경제학 교과서를 휴지통에 던져버립니다. 언론은 경제 지표를 탓하며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진짜 범인은 코맥스라는 종이 카지노의 구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거대 은행들과 알고리즘 펀드들은 실물 은이 단일 온스도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장부 위에서 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무한대의 종이 계약을 발행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장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은 가격을 짓누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오만함의 대가가 청구되었습니다. 선물 시장의 증거금 제도는 피도 눈물도 없고 $75.29라는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계좌에서 경고등이 울렸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청산 컴퓨터는 인간의 감정이나 변명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유지 증거금 비율이 무너진 순간 컴퓨터는 자동으로 그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강제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청산이라는 것은 곧 시장가로 은을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가격 폭등을 만들어내는 진짜 엔진입니다. 한 헤지펀드가 파산하며 강제로 은을 매수하면 가격은 더 높이 튀어오릅니다. 그 상승은 바로 위층에 있던 다른 알고리즘 펀드의 마진콜을 격발시킵니다. 그러면 그 펀드 역시 생존을 위해 강제로 은을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파산이 파산을 부르는 완벽한 연쇄 폭발입니다. 실물은의 가치가 올라서가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은을 팔았던 자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비상구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런던과 뉴욕의 금융 엘리트들이 구축해놓은 폰지 사기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모니터 위에서 깜빡이는 픽셀을 진짜 자산이라고 믿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실제 실물 은의 양보다 수십 배나 많은 종이 계약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진짜 은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이 사기극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공매도 세력은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습니다. 과거에도 가격을 억누르려는 시도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은행들은 장부상의 허위 매도를 통해 가격을 30% 이상 폭락시키며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헐값의 실물을 털어내게 만들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알고리즘은 평소처럼 매도 폭탄을 던졌지만 시장은 그것을 모두 삼켜버리고 오히려 반격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종이 계약으로 실물 시장의 갈증을 속일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발생한 수억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은 단순히 운이 나쁜 트레이더들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물 자산과 종이 자산 사이의 괴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거대한 단층 파열입니다. 코맥스의 금고 관리자들은 창고에 남아있는 은의 양과 장부상의 계약 수량을 비교하며 공포에 질려 있을 것입니다. 종이로 만든 둑이 무너지고 있고 그 사이로 엄청난 압력의 물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연쇄 청산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수백억 달러를 운용하는 거대 퀀트 펀드들은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수천분의 1초 단위로 거래를 실행합니다. 이들의 모델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은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기계적으로 숏 포지션을 늘리고 가격이 내리면 롱 포지션을 청산하는 식입니다. 그들은 실물 시장의 공급망이나 산업적 수요 같은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무시한 채 오직 화면상의 가격 변동성에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4월의 현실은 그들의 수학적 모델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은 가격이 그들이 설정해둔 안전선을 넘어 폭등하자 알고리즘은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계적으로 숏 포지션을 덮으려 매수 주문을 쏟아냈지만 시장에는 그들이 원하는 가격에 은을 팔아줄 바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호가창은 텅 비어 있었고 기계가 매수를 시도할 때마다 가격은 더욱 잔인하게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파생상품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치명적인 결함이 실시간으로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마약에 취해 있던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취약한 유리성에 살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단돈 10달러의 증거금으로 100달러어치의 은을 거래할 수 있었던 마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레버리지가 그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주었던 것과 똑같은 속도로 이제는 그들의 원금을 무자비하게 소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쯤이면 수많은 투자은행들의 파생상품 데스크는 잿더미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돈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5.29라는 새로운 현실을 굳히는 시멘트가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주류 언론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오늘 가격 상승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알고리즘의 붕괴나 코맥스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그저 차트가 올랐다는 영혼 없는 해설만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이 가격의 이면에 숨겨진 기계적인 피비린내를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은 이제 막 첫 번째 기어를 넣었을 뿐입니다. 제미니 더 너이. 대중은 가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주류 경제 매체들은 물가 상승률을 들먹이며 얄팍한 분석을 내놓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물가에 대한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붕괴하는 글로벌 것이 경제 시스템에서 맹렬하게 탈출하려는 자본의 대이동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75.29달러라는 숫자는 이 거대한 자본의 홍수가 은이라는 좁은 병목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수압의 결과물입니다. 바다 건너 유럽의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6년 1분기 현재 유럽의 거대 상업용 부동산 펀드들은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을 거부하고 출금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수십억 유로의 자금이 최대 3년 동안 펀드 안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도심의 사무실은 텅 비었고 고금리로 인해 재융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건물을 헐값에 강제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자들의 돈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 끔찍한 사태를 목격한 영리한 자본은 뼛속까지 시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거래 상대방의 파산 위험에 얼마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화면에서 출금 거절이라는 단어를 본 억만장자들의 심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즉각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나머지 자금들을 긁어모아 절대적인 유동성을 지닌 자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허락도 필요 없고 펀드 매니저의 변명도 통하지 않으며 금융 시스템의 전원이 꺼져도 그 자체로 가치를 바라는 유일한 피난처는 실물 금속뿐입니다. 서류상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종이 자산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나면서 그 반대급부로 실물은을 향한 거대한 매수세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피하기 위한 구명보트 쟁탈전입니다. 이제 시선을 태평양 건너 일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최대 채권자인 일본은행은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과 인구 통계학적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쌓아둔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내다 팔고 있습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가부채가 쉴 새 없이 시장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을 지탱하던 가장 튼튼한 기둥 하나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매도세로 인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시장의 예상을 비웃으며 발작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과 국부펀드들은 벤치마크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달러 기반의 부채 자산에서 서둘러 자본을 빼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절대적인 안전자산이 이제는 가장 위험한 뇌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 시장에서 탈출한 거대한 국부 수준의 자본은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준비 자산을 찾아 굶주린 늑대처럼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레이더에 잡힌 가장 완벽한 타깃이 바로 실물운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름 끼치는 수학적 직존이론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채권 시장과 유럽 부동산 시장의 규모는 수백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투자용 실물은의 총 가치는 그에 비하면 작은 정원용 호스에 불과합니다. 붕괴하는 수백조 달러의 것이 시장에서 단 1%의 자금만 실물은으로 방향을 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0.1%의 자본만 이동해도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본의 이동은 단순히 매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은을 보유한 기관들이 이자를 받기 위해 거대 은행들에게 자신들의 은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은행들은 그 빌린 은을 바탕으로 수백 배의 종이 계약을 발행하며 시장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붕괴 시대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들은 대여해 주었던 은을 전면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속을 은행의 네트워크망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개인의 독립된 금고로 영구히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 회수 움직임은 파생상품 시장의 기반이 되는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실물이라는 기초 담보물이 시스템, 외부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종이 계약을 지탱할 뼈대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담보가 부족해진 공매도 세력들은 실물을 빌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치명적인 백워데이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유럽의 자금 동결과 일본의 국채 매각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거시적 태풍이 만나 실물은 시장이라는 좁은 협곡을 통과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파괴적인 소용돌이는 현대금융 역사상 단 한 번도 관측된 적 없는 현상입니다. 75.29달러는 이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일 뿐입니다. 자본의 대홍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종이로 엮은 방파제는 흔적도 없이 쓸려나갈 것입니다. 제미니 더 너이. 상하이의 거대한 철문이 서방 세계를 향해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지금 뉴욕 코맥스 지하 창고에서 빠져나간 실물은은 다시는 서방으로 돌아오지 않는 일방 통행길에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중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시행한 전략 광물 수출 통제 조치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산업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치명적인 선전포고이자 서방의 종이 시장을 향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모니터 앞에 종이 계약서로 숫자 노름을 하는 동안
베이징의 지도부는 국가 생존이 걸린 거대한 제조업 기계를 돌리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실물운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을 단순한 화폐적 피난처나 귀금속 장신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훨씬 잔혹합니다. 은은 현대 첨단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는 대체 불가능한 산업의 혈액입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산업은 매년 수억 온스의 은을 말 그대로 집어삼켜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은과 달리 태양광 패널의 은세포에 융합된 금속은 재활용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한 번 패널에 장착되어 사막과 지붕 위에 설치되는 순간 그 은은 영구적으로 시장의 공급망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방의 투자자들이 전혀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치명적인 산업적 진실입니다. 과거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까지 이어졌던 귀금속 폭등기를 기억하는 늙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헌트 형제의 은 매점 매석 사건과 비교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순진한 착각입니다. 헌트 형제는 금융 레버리지를 이용해 종이 계약을 사들였고 결국 규제의 칼날에 무너졌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의 제조업을 지배하며 스스로 실물 수요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베이징은 레버리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산업 소비를 통해 실물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제조업의 자립 능력을 상실한 채 텅 빈 공장과 부풀려진 금융 서비스업만을 끌어안고 껍데기뿐인 제국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희소성이 극한에 달하자 아시아의 심장부인 상하이 금거래소는 뉴욕의 파생상품 가격을 비웃으며 독자적인 가격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금거래소는 종이로 거래를 퉁치는 코맥스와는 유전자 자체가 다릅니다. 상하이에서는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실제 금속 막대가 주인을 바꿉니다. 실물이 메말라가자 상하이의 은 가격은 뉴욕보다 온스당 수 달러 이상 비싸게 거래되는 기형적인 프리미엄을 낳았습니다. 이 거대한 가격 차이는 전 세계의 실물 금속을 아시아로 끌어당기는 거역할 수 없는 블랙홀의 중력장과 같습니다. 눈치 빠른 글로벌 차익 거래자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뉴욕에서 종이 가격으로 헐값의 은의 인도를 요구한 뒤 그것을 배에 실어 상하이의 실물 시장에 비싸게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맥스의 인도 가능한 등록 등급 실물 재고는 매일같이 무서운 속도로 증발하여 텅 빈 창고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방의 금융 엘리트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 컴퓨터 버튼을 누를수록 아시아로 향하는 실물 유출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들이 75.29달러라는 가격을 짓누르기 위해 허위 매도 폭탄을 쏟아낼 때마다 중국의 국영기업들과 산업 자본은 환호성을 지르며 더 많은 실물을 쓸어 담습니다. 서방의 금융 조작 기계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자살 행위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종이 계약을 무한대로 복사해낼 수 있지만 단일 온스의 실물운도 실험실에서 합성해낼 수는 없습니다. 코맥스의 금고가 완전히 바닥나고 대규모 인도 불이행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실물을 쥔 자가 시장의 규칙을 새로 쓰게 됩니다. 동양의 붉은 용은 이미 새로운 금속 제국의 황좌에 앉아 서방의 금융 시스템이 스스로 붕괴하는 것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알던 투자의 세계가 영원히 끝났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비밀리에 구축하고 있는 슈퍼 귀금속 거래소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서방의 금융 권력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필두로 한 이 거대한 경제 동맹은 전 세계 실물, 자산 생산과 소비의 압도적인 과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뉴욕과 런던의 종이 카지노를 완전히 우회하는 100% 실물 인도 기반의 독립적인 거래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초대형 금속 정제소 고위 임원들과 런던 장외 시장의 내부 고발자들은 이미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동방의 거래소가 정식으로 가동되는 순간 서구 세계가 수십 년 동안 독점해오는 가격 결정권은 영구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뉴욕 금융가에 들이닥칠 끔찍한 시나리오를 직시해야 합니다. 코맥스의 인도 가능한 실물은 재고가 마침내 숫자 0에 도달하는 그 핏빛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과 첨단 반도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당장 내일 공장에 투입할 실물은이 필요하지만 거래소의 금고는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매수자들이 앞다투어 실물 인도를 요구할 때 코맥스 이사회는 결국 파산 대신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금속을 내어주는 대신 가치가 폭락한 종이 달러로 강제 현금 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강제 현금 정산 사태가 발생하는 즉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신뢰는 원자폭탄을 맞은 것처럼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파생상품 계약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전 세계의 산업자본과 국부 펀드들은 미친 듯이 시장에 남은 마지막 실물 은을 향해 돌진할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매수세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단순한 투기적 랠리가 아닙니다. 공장이 멈추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피 튀기는 생존의 전쟁입니다. 가격은 더 이상 펀더멘털이나 기술적 저항선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문자 그대로 수직 상승하여 무한대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의 초단타 매매 알고리즘들조차 이제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내재된 치명적인 오류를 깨닫고 방향을 완전히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헛된 공매도로 시장을 짓누르는 것이 자살 행위임을 인지하고 맹렬하게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는 퀀트 자본들이 가장 먼저 침몰하는 빚더미 배에서 뛰어내려 실물은이라는 절대적인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매분 매초마다 당신의 몫으로 남겨진 실물은의 양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든 인상하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텔레비전 쇼에 불과합니다. 종이화폐의 금리 조작으로 실물 금속의 물리적 결핍을 창조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백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부채 거품이 터지면서 갈 곳을 잃은 거대한 자본의 피난 행렬은 은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금융 엘리트들이 인위적으로 억눌러왔던 가격의 스프링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튕겨오르는 이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당신은 과연 어느 쪽에서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아침 모니터 화면에서 확인한 75.29달러라는 숫자는 결코 이 상승장의 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익 실현을 고민해야 할 비싼 가격표도 아닙니다. 이 숫자는 종이 자산의 시대가 비참하게 저물고 실물 자산의 절대적 지배가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로 진입하는 첫 번째 톨게이트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단일 세션에서 5%가 넘게 폭등한 이면에는 시장의 근본 구조가 붕괴하고 권력이 동양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숨어 있습니다. 주류 언론의 아니라고 멍청한 해설을 당장 끄십시오. 차트가 너무 올랐다며 조정을 기다리라는 가짜 전문가들의 헛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코맥스라는 낡고 부패한 엔진은 이미 박살났고 아시아로 향하는 거대한 부의 이동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의 환상에서 깨어나 실물 시장의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의 이전이 막을 올렸고 기회의 문이 영원히 닫히기 전까지 당신에게 허락된 시간은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